자, 170만원짜리 하나, 170만원짜리 둘, 그 다음 얘는 190만원짜리, 그리고 얘 125만원짜리, 얘도 125만원짜리, 얘는 135만원짜리. 끝이 아니라 여기 60만원짜리 하나랑 115만원짜리, 그리고 그 외에 뭐 액세서리들까지 전부 사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무슨 폰 6개, 워치 2개 샀는데 1000만원이 넘게 나가는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런 이슈가 있어요. 바로 티타늄 변색인데요. 애플 키노트 행사장에 전시해놓은 아이폰들에서 프레임과 버튼에 지문이 아주 잘 남고 변색이 된다고 하는데 가장 변색이 잘 되는 색상은요, 블루와 블랙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색상도 괜찮고 요 색상도 괜찮은데 요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해당 이슈 같은 경우에 정식 발매된 제품은 아니었고요. 이 실제 변색이 아니라 닦으면 깨끗해진다는 말도 있어서 제가 이거는 실상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언박싱과 구성품인데요. 패키징은 뭐 특별할 거 없지만 전작 같은 경우에 프로모델은 배경이 검은색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흰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박스를 열어보면 이게 바로 내추럴 티타늄 색상입니다. 키노트에서 봤던 것이랑은 좀 색상이 다른 느낌인데 조금 오묘한 색깔인 것 같은데요. 측면에 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추럴 티타늄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버를 벗겨보고 먼저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측면 느낌이 확실히 전작과는 많이 다릅니다. 자, 켜지는 와중에 구성품을 보게 되면 드디어 애플 아이폰에 C2C 케이블이 들어갔다는 사실이고요. 이 안쪽에는 유심 핀이 있고요. 그다음 뭐 보증 설명서 같은 거, 그다음 애플 스티커가 하나 들어있어요. 전작과 똑같이 구성품은 굉장히 아기자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동봉되는 USB 케이블 같은 경우에 전작은 이렇게 직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물로 바뀐 것도 있고, 아이폰 프로 모델들 같은 경우 USB 3.0을 지원하지만 동봉된 케이블은 USB 2.0까지만 지원한다. 사실 요거는 조금 예상 가능했던 게, 뭐 삼성이라든지 맥북, 아이패드 이런 모델들도 다 USB 2.0 케이블을 지원하거든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단 이렇게 C타입으로 바뀌면서 가장 좋아진 점은요, 이렇게 아이폰에는 C타입 포트를 꽂고 에어팟에 라이트닝 케이블을 꽂아도 띵 소리 나면서 충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가져온 게 바로 이 화이트 티타늄 색상인데요. 이 색상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것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측면에 반짝반짝거리지? 사실은 아이폰 14 프로였고요. 일단 색상 같은 거를 먼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카메라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전작과 비슷한 것 같고요. 후면에서 보면 사실 색상 말고는 크게 달라진 점을 느낄 수가 없는데, 측면을 보게 되면 이 무광 느낌의 티타늄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 보는 디자인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실내에서 자연광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연광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느낌이고요. 엄청 예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무슨 색상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일단 제가 실제로 보는 색상이랑 카메라에 담기는 색상이랑 굉장히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회색 페인트에 노란색을 살짝 한 3방울 정도 풀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측면 같은 경우에 이제 티타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이고, 생각보다 지문이 막 엄청 많이 남지는 않아요. 그리고 해당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접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주간에 액션 버튼을 볼 수가 있고요. 측면 티타늄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C타입 포트 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반적으로 들고 있을 때 느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어 볼게요. 이게 이제 내추럴 티타늄 색상입니다. 핑크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색상이긴 해요. 통화 받을 때는 그냥 이런 느낌? 여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신주쿠예요. 개인적으로는요, 처음 딱 봤을 때 엄청 예쁜 느낌은 아니지만 질리지 않는 색상이 될지도? 자, 이제 전작과 한번 차이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베젤 차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아이폰 14 프로, 오른쪽은 아이폰 15 프로 제품인데, 딱 보더라도 확실히 베젤이 주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면에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베젤이 주름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작은 베젤이 2.17, 아이폰 15 프로는 1.71인데요. 눈에 금방 있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그냥 따로만 보고 있으면 베젤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모를 정도로 줄어든 건 미세하긴 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모습은 굉장히 각졌는데, 얘는 조금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눈으로 보기엔 미묘한 차이 같지만 그립감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가장 큰 차이는요, 이 뒷판이 아니라 2.5D 글라스가 적용된 느낌이거든요. 글라스가 굉장히 굴곡져서 티타늄과 경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잡게 되면 그립감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 체감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립감이 한 40%는 좋아진 느낌이랄까요? 이렇게나 좋아진 느낌일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뭐랄까요, 좀 부드럽게 감싸지는 느낌? 그립감 떡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액션 버튼이 들어갔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무음 모드를 쓰던지 집중 모드, 카메라, 손전등 등등등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단축어입니다. 단축어를 사용하시면 어떤 것도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무음 모드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플래시 같은 경우는요,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 터치, 뒷면 탭, 3중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손전등 켜시면 뒤를 3번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손전등이 켜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게가 정말 가벼워졌는데요. 전작 같은 게 206g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 187g으로 9% 정도 가벼워졌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을 때 말고요, 손을 이렇게 들고 이제 사용하다 보면 9%보다 훨씬 크게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저같이 카메라 사용하는 분들은 많이 아실 무게 중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렌즈 쪽이 무겁기 때문에 같은 무게라도 이 들고 있는 모양에 따라 힘을 더 받기 때문에 좀 더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아이폰도 이 전작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스테인리스 스틸이 적용되어 있어서 측면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에 따라 이 측면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측면이 티타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측면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졌거든요. 그래서 들고 있는 모양에 따라서 더욱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아이폰 14를 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당연히 아이폰 14보다 조금 더 무겁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건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수리비도 많이 싸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프로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전작 아이폰 14에 적용된 것처럼 뒷면 유리만 교체할 수 있게끔 수리가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기존엔 프로 기준 71만 9천 원이 수리 비용이었는데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으로 대폭 저렴해졌어요. 심지어 애플 케어 플러스를 가입했다면 4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아파트 베란다가 깨져도 30만 원 정도면 고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유리 하나 고치는데도 25만 원이 든다는 게 너무 비싼 가격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대 충전 같은 경우는 27W, 애플 공식적으로는 20W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7W까지 충전되는 게 두 가지가 똑같고요. 이제는 초고해상도 사진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어플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그냥 사진을 하나 찍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24MP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400만 화소로 기본적으로 찍힌다는 거고, 전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메가픽셀입니다. 기본 촬영 해상도가 2배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용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해상도는 2배 높아졌는데 용량은 한 1.5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량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고, 전작에는 어떤 초점과 심도 제어 정보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인물 사진을 굳이 찍을 필요가 없는 게요, 아이폰이 자동으로 피사체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일 경우에 심도 효과를 넣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심도 정보가 저장되면 촬영 후에 편집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물 사진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메인 카메라에서 기본 렌즈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할 수도 있고요, 추가 렌즈까지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1배 줌이었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28mm, 1.2, 35mm, 1.5 이런 식으로 메인 카메라에서 한 3개의 카메라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2배, 3배까지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조도 성능이 2배 좋아졌다고 하는데 한번 성능을 비교해보면 그냥 눈으로 보기엔 2배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확실히 좋아진 느낌이 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이즈 같은 경우에 전작보다 가로 세로 각각 0.9mm씩 작아졌는데 이렇게 작아진 이유가 정확히 베젤 두께 때문입니다. 이 전작보다 베젤이 0.46mm씩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합쳐보면 0.9mm가 나오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0.9mm가 줄어들 수가 있던 거예요. 기존의 두께는 7.85mm였는데 이제는 8.25mm로 0.4mm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두께가 늘어난 거는 막 그렇게 체감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면 측면이 조금 둥글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얇아진 느낌 또한 있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나노 코팅을 적용해서 고스트 현상이 적어졌다고 하는데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2배 빨라진 뉴럴 엔진이 들어갔고요, 와이파이 6E까지 지원되는데 그래서 전작보다 와이파이 속도가 최대 2배 정도 빨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세대 UWB 칩이 탑재돼서 기존보다 3배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엄청난 희소식이죠. 기존에 램이 6GB였는데 이젠 8GB로 무려 2GB나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이 애플의 램 관리 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8GB만 돼도 크게 체감될 건데 실제로 길게 한번 써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능인데요, 전작은 A16 바이오닉 칩셋이고 이번 제품은 A17 프로 칩셋이 들어갔어요. CPU는 둘 다 6코어고요, GPU 같은 경우에 기존 5코어에서 6코어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으로는 CPU는 10%, GPU는 20% 빠르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자, 우선 기펜치 6 점수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싱글 코어와 멀티 코어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점수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이어 스트라이커 점수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점수가 전반적으로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조금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느낌으로 아이폰 15 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조금 더 길게 메인폰을 써본 다음에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남쌤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됐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제일 보시게 되시면 바로 구독, 땡카, 쿠폰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